마지막 단원, 우리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는 14단원과 15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2017년 3월부터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여기 부분은 꼭 시험 문제가 2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싱어에게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빈곤국의 원조를 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죠. 해외 원조에서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롤스의 경우는 해외 원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일단 목적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정의의 원칙 마련, 정의로운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회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니까요. X. 6번 보겠습니다. 롤스는 노직에게 자유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원조의 주체임을 간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노직 자유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롤스에서 모든 국가가 원조의 주체가 아니죠. 롤스가 생각하는 국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질서정연한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원조가 필요로 하는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 이런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주체가 모든 국가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7번 보죠. 싱어는 롤스에게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원조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싱어도 아니고 롤스도 아닙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사회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게 원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롤스에게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싱어에게서는 복지 수준의 향상, 이 복지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고려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예. 7번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싱어는 노직에게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원조의 주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이 아닌 게 아니죠. 개인도 포함을 하면서 개인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 이제 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실게요. 노직은 싱어에게 빈곤한 사람에 대한 원조는 자발적인 사항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노직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선택이죠. 자선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싱어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부터 14번까지는 우리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5번, 롤스는 찰스 베이츠를 향해서 원조 대상국의 선정 요건은 경제적 빈곤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찰스 베이츠라고 하는 사상가는 롤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해외 원조에 있어서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괜찮은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또 롤스하고 똑같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롤스가 빈부격차가 시정되는 것을 원조의 목표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거고요. 15번에 대상국의 선정이 경제적 빈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롤스는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원초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찰스 베이츠가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18번 원조는 자원 분배의 우연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원 분배가 우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게 목표죠. 19번 민주적 질서가 수립되면 부의 차이 극복을 위한 원조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게 지금 롤스가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찰스 베이츠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 이거는 롤스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0번이요. 롤스는 모든 빈곤국을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빈곤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빈곤국이 해당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사회이냐?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싱어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싱어는 이런 제한이 없죠. 제가 22번을 했네요. 21번. 원조의 정책은 지구적 4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 했는데 4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번의 싱어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건 어쨌든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번 싱어는 원조의 의무가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적 의무.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세계 시민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싱어가 주장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친소, 가까우냐 뭐냐의 구분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원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24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를 통해서 모든 사회 복지 수준을 일치하는 것은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싱어의 입장에서도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이기는 하지만 일치시키는 것은 싱어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하버마스 얘기 중요한 얘기죠. 하버마스 이제 공론장에서 담론을 통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어떤 대화와 그 의견에 나누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도 허용되면 안 된다. 다만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이해 가능하고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5번이요.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 체계의 효율성, 이것 좀 중요한 표시해 주세요. 자, 담론윤리에서는 효율성을 고려는 합니다. 고려는 하지만 이 아이를 강조해야 된다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효율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것을 이제 공론장에서 이제 합의로 합의의 보편적인 규범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고려하기는 합니다만 효율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6번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그렇죠. 공론에 참여한 시민이라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27번 하버마스는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된다. 물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의의 결과라고 해서 이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다시 담론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합의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수용하는 것도 맞고요. 바뀔 수도 있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8번 하버마스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개방성을 유지해야 되죠.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9번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면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된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30번은 이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죠. 이상주의는 항구적인 평화가 국제 세력의 균형으로 실현된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이제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보는 사상들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이죠.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모겐소라고 하는 그런 사상가가 있는데, 제가 홉스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력 균형을 주장하시는 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시죠. 현실주의는 전쟁이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 수단이다 라고 보는데요.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을 국가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네요. 33번 보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모두 전쟁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라고 보는데, 이상주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현실주의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34번도 넘어가겠습니다. 35번 싱어는 원조의 직접적인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다라고 보는데요. 싱어에서의 1차적인 어떤 원조의 목표는 개인들의 복지 향상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보시죠. 싱어는 전 인류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원조해야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아요. 전 인류의 복지 향상이 목표다 이러면 맞아요. 그런데 복지 향상을 통해서 뭐 경제 수준을 균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복지를 일부러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8번 보죠. 롤스는 원조의 최종적인 목표이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의 개혁이다 라고 본데요. 롤스는 그렇죠. 롤스는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 즉 사회 체제를 바르게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가 자선보다는 의무의 관점에서, 그렇죠? 예, 의무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선을 이야기하시는 분을 우리가 노직으로 배우셨죠? 노직으로만 배우셨습니다. 40번에서 43번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넘어가고요. 44번 보겠습니다. 학원마스는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 중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절차도 중요하고 토론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다가 잘못된 표현이라서 X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5번 하버마스는 공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보는데요. 공적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겠죠. 공적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수용해 이러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겠죠. 요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6번 하버마스는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지킨 어떤 규범은 지켜야 됩니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합의할 수 있냐를 물어본다면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X. 47번 하버마스는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적 토론이 필요하죠. 필요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네요. 48번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의 실현. 요거는 공적 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갈퉁 이야기가 나오네요. 갈퉁은 우리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폭력, 간접적인 폭력 안에는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폭력은 문화적인 폭력이고,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만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안보의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갈퉁이 하시고요.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주의인 칸트와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49번 문제 보죠. 평화 실현을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의 사용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50번 갈퉁은 모든 전쟁의 종식은 적극적 평화 실현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물론 소극적 평화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적극적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번은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3번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까지 넘어가시고 54번 싱어는 원조 대상들의 국적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렇죠. 싱어는 친소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55번 싱어는 원조가 인류의 고통 감소와 쾌락의 증진, 아주 공리주의의 핵심이죠. 네, 이거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보시죠. 롤스는 원조가 일정한 목표를 넘어서면 중단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대요. 롤스는 그렇죠. 롤스는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를 마련하게 되면 더 이상 원조가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네, 57번 롤스는 원조를 통해 만민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거는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58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가 빈곤한 모든 나라를 도와야 될 도덕적 의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롤스가 반대하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롤스는 빈곤한 나라를 돕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빈곤한 모든 나라를 도와야 된다? 이게 개인의 포인트를 두게 되면 사실 싱어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빈곤한 국가를 도우는 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롤스에서 선명하게 아니기 때문에 58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로크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관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담론윤리와 관련돼서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윤리학자들로 나오시는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거의 다 맞고요. 재심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한다든지 이론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0번은요. 타인의 불의한 행동에 무관심하거나 도덕적인 악을 삼는 것도 관용이라고 본대요. 당연히 아니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로크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도 이야기를 하시고 있으시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보죠. 싱어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해외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개인이 아닌 게 틀렸죠. 국가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리적 가까운 빈민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면 친소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지 않습니다. 63번 롤스는 가난하고 질서정연한 사회에는 원조국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원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질서정연하지 않은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64번 롤스는 국가 빈곤도를 기준으로 원조 대상국의 순위를 정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 빈곤도가 아니라 정치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65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 대상국들의 복지 수준의 평준화가 원조의 목표는 아니라다. 맞죠?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싱어도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꼭 기억해 주세요. 66번 넘어가고요. 67번 보죠. 칸트는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자, 요거 좀 잘 봐주셔야 되겠네요. 칸트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발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전쟁을 허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방어 목적일 때.
방어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전쟁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만 방어 목적의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68번. 국제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비군은 없어져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69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7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번. 하버마스는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 가능한 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그 자유로운 담론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우리 유전 이야기할 때도 우생학적인 유전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71번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2번. 하버마스는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어떤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어는 원조를 위해서 풍요로운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예, 자기가 쓰고도 남는 그 자원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8번은 잘못됐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79번이요. 싱어는 풍요로운 사회의 시민들의 원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 평가원 수준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제외된다, 모두 제외된다 그러면 X입니다. 풍요로운 사회라고 해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가난한 시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유형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올해 10월 달에서 나왔던 그런 식의 어떤 선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 수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모두 제외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80번 보시죠. 롤스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쵸. 자원의 부족 문제가 아니고 정치 체제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안 된다니까 맞는 거죠. 롤스는 정의의 이 원칙에 따라 국가의 자원을 재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의의 이 원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회균등의 원칙과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가 간의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을 쓴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차등의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X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3번은 넘어가죠. 82번 안 했네요. 네, 82번 보겠습니다. 싱어와 롤스는 모두 공리의 원리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대요. 싱어는 공리의 원칙을 국제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롤스는 공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는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3번 넘어가시고 84번 보죠. 칸트는 단일한 세계 정부를 세워야만 항구적 평화가 실현된다라고 본대요.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굉장히 중시한 그런 입장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84번 보겠습니다. 84번 했고 85번 보죠. 칸트는 국제법이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해야 된다. 자, 이런 표현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연방체제에 기초하는 것이지 단일한 세계정부는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8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번 넘어가고요. 하버마스는 신이 인간 본성에 부여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한대요. 이거를 강조하면 이제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하버마스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 없고 자신들이 이제 담론을 통해서 합의한 그 도덕 규범을 강조하겠죠.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88번 하버마스는 다수에 의한 합의보다 개개인의 주관적 결정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다수에서 합의가 된 게 바람직하죠. 물론 다수가 아니라 모두 합의해야 되지만 89번입니다.
하버마스는 도덕 판단의 정당화 근거로 의사소통의 합리성 맞죠? 예,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90번 하버마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전문가의 견해에 의존할 것, 전문가의 견해 물론 들어야 됩니다만 플러스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야 되죠.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9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상호 비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셔야 되겠죠. 잘못됐고요. 92번 싱어는 빈곤국의 구성원은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빈곤국에도 그 구성원은 잘 살 수가 있잖아요. 부자인 구성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93번 롤스는 가난한 국가들이 모두 원조의 대상은 아니다. 그쵸.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95번 롤스는 싱어와 달리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원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싱어도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지 않지만 롤스도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93번에 제가 동그라미였는데 잘못 얘기했죠. 동그라미입니다. 96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평등 실현, 아까도 말했지만 결과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X. 97번 싱어는 풍족한 사회에서의 원조는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 자선은 노직만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97번은 X. 98번 싱어는 원조의 대상은 빈곤한 사회의 개인이 아닌 사회 그 자체라고 본답니다. 개인이 아닌 게 아니죠. 개인도 되고 사회도 도울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X. 99번 롤스는 지구적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빈곤국을 원조해야 된다. 지구의 어떤 국제주의적인 입장이고요. 빈곤국 중에서 모든 빈곤국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지 못한 빈곤국을 이야기해야 되죠. 질서 정연한 빈곤국은 제외됩니다. 100번 보시겠습니다. 롤스는 국가 간의 천연자원의 분포의 우연성은 원조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천연자원의 분포의 우연성은 그냥 우연한 거죠. 원조는 정치 체제가 바르게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원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라니까 맞는 거죠. 자꾸 선생님이 끝에를 안 보고 아니라니까 맞는 겁니다. 101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의 목적이 인류 간 평균적인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결과적인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싱어도 마찬가지고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02번입니다. 현실주의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침략전쟁 가능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3번, 104번 넘어가시고요. 10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싱어는 모든 개인의 원조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 원리는 없다가 아니라 보편적인 규범이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보편 규범이 있습니다. 107번 노직은 해외 원조를 최소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는 아니죠. 최소국가는 맞지만 자선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됩니다. 108번입니다. 롤스는 정의 원칙이 확립된 자원 빈곤국은 원조 대상이 아니죠. 맞습니다. 정의 원칙이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면 더 이상 빈곤이 일어나지 않죠. 빈곤이 중단됩니다. 109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이 이러면 잘못됐죠. 그래서 둘 다 아니다. 110번 보시겠습니다. 110번 노직과 롤스는 모두 국가 간의 부의 격차 해소 후에 이 말은 아무도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안 돼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10번 칸트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평화인 영국 평화 실현하는 거 맞죠? 112번 칸트는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된다. 이것도 좀 표현을 좀 기억해 주실까요? 칸트에 있어서의 국제법은 우호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되죠. 우호 목적까지는 허용을 하고요. 그 이상의 어떤 간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3번 갈등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은 적극적인 평화와 실현하는 방법 맞죠? 인간 안보의 차원인 거죠. 인간 안보의 차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갈퉁은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의 실현이 완비된다는데, 인간 존엄의 실현은 예를 들면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비된다라고 볼 수가 없고, 직접적인 폭력 플러스 간접적인 폭력이 모두 제거되어야 되겠죠. 15번 칸트와 갈퉁은 모두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정치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됩니다.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하버마스는 담론의 절차가 아니라 담론의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117번 하버마스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공론장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어도 이해 당사자면 그 사람은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118번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타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왜요? 어떤 제한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번 담론 상황에서 하버마스는 누구나 개인적인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개인적인 욕구의 표현이지만 공적 담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의 표현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20번 하버마스는 합의된 규범은 개인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죠.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도 합의했다면 그 규범은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에 됩니다. 물론 다시 합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1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번 갈퉁은 적극적인 평화는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한데요. 전쟁이 없는 상태는 직접 폭력이 사라진 상태죠. 근데 여기로만 국한되면 적극적 평화가 아니라 간접적 평화가 되니까 X 되시겠고요. 122번 갈퉁은 진정한 평화가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적극적인 평화나 진정한 평화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123번 갈퉁은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되면 구조적인 폭력도 저절로 제거된다. 직접적인 폭력이 저절로 제거되면 구조적인 폭력이 저절로 제거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폭력이 문화적인 폭력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제거되셔야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되시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되시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24번 갈퉁은 소극적인 평화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은 정당하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 폭력의 사용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125번입니다. 갈퉁은 문화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적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을 양산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적 폭력까지 없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1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롤스는 원조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해야 되는 거 맞죠?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131번 보죠. 롤스는 원조가 국제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해야 된다. 요거는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132번 싱어는 개인에게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좀 잘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어요. 싱어는 자기 소득 중에서 남는 소득,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에게 큰 희생을 주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원조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희생이 따르면서 원조를 하게 되면 전체의 이익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33번이요. 싱어는 원조 대상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빈곤국을 제외된다. 이거는 롤스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싱어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어도 빈곤국이라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134번 싱어와 롤스 모두 원조를 통해서 사회복지 수준을 평준화, 아까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135번 싱어는 원조 대상에서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지 않죠. 맞아요. 친소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136번 싱어는 원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윤리적인 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가 아니라 윤리적인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7번 싱어는 원조 대상에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된다. 요 말은 롤스가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싱어는 빈곤한 시민이라면 도울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싱어는 원조가 인류 공리 증진이 아닌이 아니죠. 공리 증진이어야 되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139번 싱어는 원조의 최종적인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문화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롤스가 쓰는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40번 넘어가시고요. 142번 볼게요. 칸트는 평화조약이란 국가 간 적대 행위를 일시적인 중지에 불과한 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평화조약이란 이제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그런 조약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143번 칸트는 영원한 군비 경쟁을 통해서만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대요. 군비 경쟁이 이미 전쟁이기 때문에 폭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구 평화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넘어가시고요. 145번 가시겠습니다. 롤스와 싱어는 해외 원조가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좀 중요한 선지네요. 보편적인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롤스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정의의 원칙이 기준이죠. 그런데 싱어라고 한다면 없는 것 같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146번 롤스는 해외 원조 대상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사회. 여러분 인권이 보장하지 않는 사회일 수 있어요. 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모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그런 사회도 포함이 돼요. 무법국가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는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일부의 부정의는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인권이 살짝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회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선지네요. 147번 롤스는 해외 원조가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조의 사상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148번 싱어는 해외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와 평등의 확립에 있다. 이게 물론 자유와 평등을 보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롤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거고 싱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즉 빈곤을 줄이는 게 목적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복지를 증진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149번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 말도 잘 기억해 주세요. 절대 빈곤층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에 롤스는 동의를 한다. 다만 절대 빈곤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150번은 풀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52번 보죠. 152번. 모겐소, 아이고, 여기도 안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54번도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155번. 토론과 관련해서 자유론을 주장하신 밀의 사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밀은 공리주의적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강조한 자유로운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시문 보시고 풀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55번 보시면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잘못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그 주장이 잘못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진짜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시켜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156번 밀은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발언에는 제한이 없어야 되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아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말이어야 되겠지만 상대방을 무슨 비난한다든지 뭐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57번 밀은 토론에서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죠. 자유로워야 되니까요. 158번 밀은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를 추구하는 조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벽한 지적 능력을 가졌다. 이거 좀
말이 좀 안 되죠. 예,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고요. 159번 밀은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의 의견이라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오류일지어도 실제로 완벽하게 오류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것이 오류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찾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표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2번으로 넘어갈게요.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도덕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지만 영구 평화, 정치는 도덕. 그러니까 칸트는 도덕주의 사상가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3번입니다. 칸트는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즉시 평화가 보장된다. 그렇지 않죠. 이거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건 일부분이고요. 진정한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확정조항 3가지, 예비조항 6가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4번 넘어가시고요. 165번 갈게요. 롤스는 월주의 목적이 국가 간의 경제적 평등. 계속 나오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6번 롤스는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올해 문제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강제로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권고예요. 권고라고 하는 건 약간 좀 강제력이 없는 그런 설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롤스는 원조 대상국이라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권고가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본다가 아닌 거죠. 예, 아닌 거죠. 예, X. 원고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안 된다가. 하지만 강제로 하는 건 아니죠. 강제로 하는 거.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67번. 싱어는 원조의 대상은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죠.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168. 싱어는 원조의 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법인 내에서 원조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과도하게 희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69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가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부의 수준을 조정하는 거. 부의 수준 조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이거는 롤스도 안 되고 싱어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번. 갈등은 평화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평화여야 된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평화적이어야 된다. 예, 그렇죠. 평화적이어야 되는 거죠.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으십니다. 171번 보시겠습니다. 갈등 후 문화적인 폭력이 존재하면 진정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맞습니다. 문화적 폭력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172번 칸트는 비민주적인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은 정당하다. 왜요? 안 정당하죠? 정당하지 않습니다.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평화를 마련할 수 없어요. 173번 칸트는 공화정 체제가 수립되어야 영원한 평화를 기틀이 마련된다. 그렇죠. 국내적인 상황으로는 공화정 체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174번 갈통과 칸트는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전쟁은 종식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필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요소는 아니냐면 충분한 요소는 아니죠. 충분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번 보겠습니다. 롤스는 원조 대상국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 예, 요거는 또 옳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권고는 할 수 있고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6번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사회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면 원조는 할 필요가 없대요. 맞는 표현입니다. 오직 고통받는 사회만 해외 원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심의불복종이 일어나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고요. 무박국가에서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정의전쟁과 같은.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만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7번이요. 싱어는 원조 대상에서 경제력 관계없이 원조가 수행되면 안 되죠. 예, 복지 수준의 향상인데 안 됩니다. 178번 싱어는 세계에 존재하는 해악의 감소 차원에서 그렇죠. 해악의 감소 고통을 줄이는 거. 예, 해악이 줄이면 행복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179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가 인류의 경제적 평등의 실현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평등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80번은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번으로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184번
싱어는 전체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185번 싱어는 원조를 통해서 얻는 이익 비용보다 큰 경우 미안해요.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렇죠. 이익이 크고 비용이 적으면 원조를 해야 되는 거죠. 186번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이 확립되도록 돕는 게 해외 원조의 목적이다. 자유와 평등이 확립되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87번 롤스는 원조를 통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복지 수준을 평등하게 조정해야 된다. 계속 나오고 있죠.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188번 싱어와 롤스 모두 타국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원조가 도덕적인 인류의 의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노직만 자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193번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194번 모시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자녀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전적인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194번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95번 하버마스는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담론을 통한 보편적인 합의가 가능하다. 치료 목적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담론을 통해서 합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196번 하버마스는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전자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치료 목적인 경우는 허용을 하는 거고요. 197번 유전적 강화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담론의 참여자가 될 수가 없어서 반대하는 거죠. 맞습니다. 198번 하버마스는 자질 강화를 위한 배아 조작은 세대 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불균등하게 만드는 거죠. 네,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번 분단,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통일 부분이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역사적 과정을 물어보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제시문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일에 관련된 어떤 과정, 정치적인 체제의 통합을 먼저 할 거냐, 사회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이질적을 극복한 이후에 정치적인 체제를 통합을 이룰 거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을 구분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통일 비용과 편익 사이에 편익과 비용 사이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제시문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여기 선지만 잘 분석해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199번 봅니다.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입니다. 소모적 비용입니다. 분단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 맞고요. 편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모적 비용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번 평화 비용은 투자적인 비용이죠. 투자적인 비용. 그래서 인도적 차원 사회교류 사업 등과 같은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상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다.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번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의 통합, 화폐의 통합을 위해서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이다. 그래서 장기화되면 오히려 이거는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죠? 202번 보겠습니다.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의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 그쵸. 소모적인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203번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 라는 게 아니라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평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통일 비용이 아니다. 요거 좀 구분할게요. 평화 비용과 통일 비용은 이걸 그냥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4번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맞죠? 205번 평화 비용은 군장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평화가 많이 유지가 되면 우리 철책이나 이런 데서도 철거하고 군인 수도 감소하고 이러니까 분단 비용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5번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206번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서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그렇죠. 미리 이질감을 많이 극복한 이후에 통일한 거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207번 보죠. 싱어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맞는 표현이고 인류의 부가 균등할 때까지 틀렸네요. 균등할 때까지는 안 됩니다. 208번 싱어는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여러분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준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준이라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다수의 행복에만 포인트를 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은 아닙니다.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얻어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09번 보죠. 롤스는 자립적인 정의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대상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싱어와 롤스는 모두 해외 원조가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윤리적인 의무다. 맞네요. 111번 칸트는 국가 간의 적대 행위 중단이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대 행위라고 하는 건 이제 물리적인 폭력에 가까우니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확정 조항이나 예비 조항 여러 개를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2번 칸트는 국가 간의 통치 형태와 상관없이 완전한 영구 평화는 가능하다라고 본대요. 완전한 영구평가가 국가 통치 형태가 상관없지 않죠. 국내적으로는 공화정 체제여야 한다라고 칸트는 주장하고 있으시니까요. 다 넘어가시고요. 21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칸트는 독립국가는 매매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쵸? 예비조항에 나와 있는 거죠. 예비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독립국가의 경우에는 자기의 주체적인 활동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217번 칸트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보편적인 우호 조건을 초과하시면 안 돼요. 개별 국가를 간섭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221번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221번. 싱어는 원조가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된다. 공리주의예요. 최대다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222번 보시겠습니다.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원조 대상국의 제도 개선으로 한정해야 된다. 제도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223번 롤스는 원조를 통해서 전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 전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를 롤스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 정치체제의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입니다. 224번 롤스는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빈곤국의 정치적 여건을 고려한다. 그렇죠. 빈곤국인데 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롤스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25번 싱어와 롤스 모두 원조 여부가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는 싱어만 이야기하고 롤스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226번 보시겠습니다. 롤스는 원조가 국가 간의 복지 수준의 조정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거 롤스 아니고 싱어였죠. X. 227번 롤스는 원조가 국가 간의 자원 배분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죠. 정치 체제를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228번 싱어는 질서 정연한 사회 구성원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싱어죠. 예, 싱어는 이거 상관없죠. 예, 질서 정연한 사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질서 정연한 사회 구성원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싱어는 질서 정연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빈곤국이고 빈곤한 사람이라면 원조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싱어의 경우 될 수 있는 거다. 빈곤이 목적이니까 질서 정연한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229번입니다. 싱어는 원조의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 그쵸?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230번 갈등은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평화적인 수단만 이용하셔야지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31번 갈등은 진정한 평화는 인간 안보가 확장된 국가 안보. 이거 뒤집어진 거 아시죠? 국가 안보가 확장된 인간 안보입니다. X. 232번은 넘어가시고요. 23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어는 원조의 주체가 가까운 지역의 빈민부터 도와줘야 된다. 이분은 친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가까운 지역의 빈민을 도와주는 것이 먼저일 수는 있습니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자, 236번이요. 싱어는 부유한 국가의 절대적인 빈곤도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쵸. 국가가 부유해도 절대 빈곤하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보세요. 237번. 롤스는 비인권적이고 공격적인 사회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그런데 공격적인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사회는 무법국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법국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조의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다. 원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8번 싱어와 롤스는 절대 빈곤증의 처지 개선은 원조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싱어도 그렇고 롤스도 그렇고 절대 빈곤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아니다가 틀렸습니다. 239번 현실주의는 국가가 자국의 존속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240번은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1번은 이상주의니까 보도록 하죠. 241번 이상주의는 침략을 당한 경우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답니다. 이상주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적인 수단에 반대하니까요. 비폭력적인 수단은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2번, 243번 넘어가겠습니다. 244번이요. 모겐소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현실주의입니다.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쟁은 최후의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실주의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245번이요. 모겐소는 국가 간의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은 합의될 수 없다. 네, 맞는 표현인데요.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현실주의거든요.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모든 행위를 적용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모든 국가가 합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9번 싱어는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인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다. 자, 요거 중요한 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싱어는 친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친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친소를 구별해서 원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데 있어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정당한 수도 있죠. 정당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250번 싱어는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된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도 남는 부분, 굳이 비싼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하게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251번입니다. 롤스는 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부와 적정 수준의 어떤 정치는 같은 어떤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이제 별개의 독립적인 영역이다. 독립적인 별개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52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원조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싱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의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롤스에서는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거를 질서 정연한 체제,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롤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싱어는 되고 롤스는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시겠습니다. 253번 점진적인 평화 통일이 급진적인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제시문의 설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점진적인 평화는 기존에 많이 이제 통일을 위해서 통일 비용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통일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지고 나중에 통일 이후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통일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3번의 경우에는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4번 통일을 위해서 비정치적인 협력보다 정치적인 통합을 우선해야 된다. 이것도요 제시문 보셔야 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통일 정책은요 정치적인 통합보다 비정치적인 통합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것도 X. 그 다음에 255번 인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이게 인도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라 한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X. 256번 통일은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고 성취해야 될 민족적 과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유 없이 통일하는 건 아니죠.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고요. 257번 민족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 그렇죠. 요게 이제 목적이 되어서 해야 되니까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면 안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적인 평화, 급진적인 통일 뭐 이렇게 따져본다면 뭐 어떤 방식이 더 선호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58번 보죠. 사회문화적 통합의 선행을 강조하는 입장은 통일이 군사적인 통합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제 경제, 문화 이런 쪽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259번 사회문화적 통합의 선행을 강조하는 입장은 통일이 남북 간의 상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죠. 그렇죠. 서로 간의 어떤 이질성을 극복한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60번 정치적인 통일을 강조한다면 통일을 위해서 단일헌법 맞습니다. 정치적인 통합을 강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261번이요. 싱어는 나딩스를 향해서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해야 함을 간과한다 라고 비판한데요. 여기 나딩스 선생님이 지금 3월 모의고사 여러분이 실제로 본 건 4월인데 3월 달에 실시됐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딩스가 나왔어요. 이 원조 부분에서 나딩스는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인 배려를 구분하기 때문에 친소관계를 고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딩스는 친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2번입니다. 싱어는 롤스를 향해 공리의 원칙이 해외 원조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간과한다. 그렇죠? 싱어는 공리, 롤스는 국제주의적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3번 싱어는 노직을 향해서 원조를 위해 자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함을 여기 기부해야 함이라고 하는 게 의무가 되겠죠. 뭐뭐 해야 된다 의무인데 노직은 의무가 아니라 자선이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264번 싱어는 나딩스와 롤스를 향해서 원조의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싱어, 나딩스, 롤스 모두가 개인으로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5번이요. 갈등은 직접적인 폭력과 달리 문화적 폭력은 제거할 수 없다. 아니에요. 문화적인 폭력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폭력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266번. 갈등은 의도되지 않은 폭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없다. 아니에요. 의도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267번. 갈등은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로 완전히 실현된다.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도 필요하지만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폭력이 모두 제거돼야 되겠습니다. 268번. 갈등은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 구조적 폭력의 발현을 조장한다. 다른 말로 정당화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269번. 갈등은 직접 구조, 문화적 폭력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270번. 하버마스는 담론의 모든 참여자는 서로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대우해야 된다. 맞습니다.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담론에 참여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으셔야지만 담론 윤리가 가능해집니다. 271번. 하버마스는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결과 봐야 되고요. 동기, 과정도 봐야 됩니다. 둘 다 봐야 되는 거지 결과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 잘못된 표현이고요. 271번 2번.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들이 논의해서 합의된 보편적인 규범의 실천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랬죠. 합의됐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 다시 합의한다면 이건 바뀔 수도 있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73번. 하버마스는 어떤 준칙이 보편적인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야 된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버마스한테 맞는다. 다수의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린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74번. 롤스는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어된다. 맞죠? 275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자선의 차원을 넘어 의무에서 원조를 해야 되는 거 맞죠?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276번. 롤스는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빈곤국의 복지 수준 향상에 있다. 요거는 잘못된 거죠. 싱어 선생님 정도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7번. 싱어는 공리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제가 균등하게 분배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X. 278번.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서 상비군의 개입을 확대해야 된다가 아니라 상비군은 점차 사라져야 될 대상이죠. 279번. 칸트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서 단일한 세계정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280번. 갈등은 범죄와의 전쟁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문화적인 폭력이 없어진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면 직접 폭력인데 직접 폭력의 제거를 하면 문화적인 폭력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죠. 문화적인 폭력이 없어져야 직접적인 폭력도 제거가 됩니다. 281번 보겠습니다. 갈등은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어감 및 착취의 구조의 개선. 그렇죠. 이것들이 필요하다. 필요는 한 거죠. 맞습니다. 282번. 칸트와 갈등은 모두 평화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폭력은 정당하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상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화 실현을 위해서 폭력의 사용을 둘 다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3번이요. 하버마스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버마스는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한은 없어야 되지만 대화 내용에 있어서 진실되고 참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규범이 존재를 합니다. 284번. 하버마스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희망사항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계속 나오죠. 개인적인 욕구나 희망사항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그걸 진실하고 참되고 이해 가능하게 해야 되죠. 말아야 된다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X. 285번. 하버마스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되고 참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6번이요. 하버마스는 상대방의 주장에 자유롭게 의문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의문을 갖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되고 진실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한다면 자유롭게 해야죠. 높은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287번입니다. 롤스는 원조 대선국의 정치 문화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게 목표이기는 하나 강제로 하면 안 돼요.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상 국가들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288번 롤스의 원주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해야 된다가 아니죠.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빈곤 해소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9번입니다. 싱어는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이런 말이 친소를 기준으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290번 싱어는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나오는데요. 부유한 국가라도 그 살고 있는 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291번 롤슨과 싱어 모두 원조의 목표가 국가 간의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경제적 평등은 제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다 말씀드렸죠. 마르크스 정도면 모르겠지만 마르크스도 경제적 평등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292번 이상주의는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칸트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293번 이상주의는 국가 간의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동맹과 힘의 균형은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은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294번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영구적으로 평화를 보존한다 했는데 일시적으로만 보장하는 겁니다. 세력 균형이 개인들이 이기적이든 국가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변하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95번 현실주의는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그쵸. 자기 나라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맞는 표현입니다. 296번이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모두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된다. 현실주의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297번 하버마스는 담론을 통한 합의의 과정보다 담론의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버마스는 각자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때 아니에요.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내가 참되고 이해 가능하고 진실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혹시 오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해야죠. 그러니까 좀 개방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폐쇄적인 입장에서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299번 하버마스 담론의 결론은 토론의 다수결에 의해서 도출돼야 된다. 다수결의 원리 아니에요. 토론이 맞고요.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X. 하버마스는 공적 현안에 대해서 시민 문제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공적 담론이 필요하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01번 뭐죠? 하버마스는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담론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렇죠. 담론에 필요한 절차는 잘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302번이요. 갈등은 물리적인 폭력의 종식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을 보장한다? 아니에요. 물리적인 폭력이 일시적으로 평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완전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폭력의 종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3번 갈등은 인간 안보에서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 안보에서 국가 안보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의 차원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04번 칸트는 자발적인 합병 절차를 거쳐서 범국가적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세계정부 구성하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305번 칸트는 각국의 상비부는 폐지하고 국제연맹의 법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죠. 306번 갈퉁과 칸트는 모두 내전 중인 국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외부의 개입은 정당하다. 아니에요. 개별 국가를 존중하는 칸트의 입장에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죠. 307번 싱어는 원조의 대상의 최선의 선을 산출의 근거에서 결정해야 된다. 최대선 산출이라고 하는 게 공익이죠. 공공의 이익의 증진이죠. 최대 다수 최의 이익이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요. 308번 보죠.
롤스는 원조 수혜국의 정치 자율성을 이룰 때까지. 이 말이 이제 정치적인 문화가 잘 갖추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309번 롤스는 원조의 목표가 국가 간의 복지 수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 이럴 필요 없습니다. 복지 수준과 롤스의 원조는 관련이 없어요. 310번 싱어와 롤스는 모두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당위적인 차원에서 당위적 다른 말로 제가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무. 그렇기 때문에 310번은 둘 다 의무를 주장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11번 하버마스는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올바름과 비판의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죠. 하버마스는 이런 대화, 타협, 이러는 토론 과정을 통해서 합의되는 어떤 규범을 존중하는 그런 담론 윤리를 주장을 하시고 있으신 거죠. 312번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담론에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다. 아니에요. 내 의견이 거부하는 의견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개방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개방된 담론 참여자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3번 하버마스는 주관적인 견해를 극복한 후에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이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314번 하버마스는 타당한 규범은 대화에 참여한 다수의 동의 아니고 모두 동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315번 하버마스는 상호 인정의 자세가 타자와 나를 완전히 동일하기 위해서 동일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개방적인 태도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316번 롤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이 원조의 근거라고 보는데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이라 함은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롤스는 차등의 원칙은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고요. 317번 롤스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그렇죠? 이 빈곤한 거냐 아니냐는 원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18번 롤스는 원조의 목적이 공동받는 사회에서 자유를 확립하는 것. 이것도 표시해 줄까요?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질서 정연한 사회의 체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319번 싱어는 원조의 주체가 원조를 결정할 때 자기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답니다.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도 전체 공리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가 된다면 전체 이익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원조를 해야죠. 싱어는 남는 소득,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해외 원조하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319번입니다. 싱어는 원조의 주체가 원조를 결정할 때 자기가 했고요. 320번 칸트는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외국인을 대해야 된다. 맞죠? 이게 이제 국제법으로서 이제 외국인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우호적인 이방인으로 대해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21번 칸트는 평화연맹이 국가와 같은 주권적인 권력으로 기능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러면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2번 갈퉁은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이게 폭력의 예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쨌든 직접 폭력이든 간접 폭력이든 다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없이는 이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3번 칸트와 갈퉁은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의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 역시 필요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맞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있다면 결코 평화가 아닌 거니까 필요한 조건인 건 맞는 겁니다. 324번 칸트는 비민족인 국가에서는 폭력적인 개입 아니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두 사람 칸트와 갈퉁의 모두의 입장이었죠. 325번 칸트는 평화조약 체결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물론 평화조약도 필요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항구적인 평화,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고 이 조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비조항 6가지가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6번 칸트가 국가는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환될 수 있다. 아니에요. 국가를 매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칸트의 예비조항에 있었죠. 327번 칸트는 어떤 전쟁에서 허용되거나 저항될 수 없다. 이건 좀 중요한 표시를 꼭 해주시고 알아두세요. 허용되거나 정당화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칸트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데요. 이런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거다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방어 목적의 전쟁은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용한다,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328번이요. 칸트는 국제국가를 구성하여 국제연맹을 형성해야 된다. 국제국가 아니에요. 세계정부 수립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제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면 그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주권이나 주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329번 롤스는 원조의 대상에서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사회는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표현이죠. 정의의 원칙이 확립되면 이제 정치 체제가 바르게 된 거니까 맞는 이야기고요. 330번 롤스는 직접적인 원조의 목표는 인권 보장과 생활 수준 향상 아니에요. 생활 수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31번 싱어는 원조는 부국보다 빈국의 빈민을 도울 때 효율적이다. 자,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 달에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A라고 하는 국가는 국민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국가는 한 달에 국민 평균 소득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물가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A 국가에서의 만족도와 B 국가에서 만족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B 국가에서의 100만 원은 진짜 큰 돈이고 A 국가에서의 100만 원은 뭐 그냥 그런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와줬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32번 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는 빈곤이 해소될 때까지 개선되어야 된다 했는데 롤스는 빈곤과 관련이 없이 원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년간의 어떤 기출문제에 대한 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부분은 많게는 3문제, 거의 2문제가 거의 고정으로 거기에다가 하버마스와 통일문제까지 요즘 최근 수능과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 그래서 총 14단원과 15단원을 합치면 거의 4문제에서 5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들을 여러분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서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개인 메시지로 문의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마지막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